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논 컨설팅 대표 김영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자소서 아무래도 이제 특례를 지원한 친구는 조금 막바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소서에 대해서 많이 하는 실수들 또는 주요 포인트들 그리고 작성 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번 문항, 공통문항 1번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실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 1500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문항 분석에 대해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중학교, 초등학교, 즉 뭐 9학년, 8학년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진로와 관련해서, 자, 진로와 관련해서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본인이 어떤 하나의 학과다, 정치외교학과다, 뭐다, 뭐 사회학과다, 미디어학과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진로와 관련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 진로와 관련해서 쓰라는 거고, 여러분 당연히 그 진로에 맞게끔 본인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교내 활동, 학업 활동이나 교내 활동을 이제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생들이 진로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학과만 생각하는데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뭐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학과만 생각하는데 이 여기서의 진로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희망 직업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디테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정치외교학과다라고 하면 그냥 정치에 대한 내용만 쓰거나 활동에 대한 내용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치외교학과 중에 나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내가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요러요러한 학업 활동을 했어. 요러요러한 뭔가의 그런 진로 활동을 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자, 이거는 나눠가지고 보통 학습 경험 700자, 교내 활동 800자, 뭐 이런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학습 경험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진로하고 관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대다 그러면 내가 공대 중에서 어떠한 뭔가의 학습 경험을 했다. 학업 경험을 했다. 공대와 관련해서 뭐 물리수학 이라고 하면 물리수학에 대한 학습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셔야 되고요. 교내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내 활동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제 교내 활동은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분들의 그 진로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다는 건 예를 들어 내가 뭐 물리학과 전공이다 아니면 무슨 뭐 정치외교학과 전공이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했던 활동들 위주로 해서 최대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것들은 최소 두 가지, 학업과 전공 적합성입니다. 평가 요소는 학업과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써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조금 많이 하는 실수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학업에 대한 뻔한 공부 방법. 뻔한 공부 방법을 쓰는 유형.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아니면 마인드맵 만들어 공부했다. 나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공부했다. 이런 걸 쓰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how, what, 어떻게 했고 무엇을 했고 내가 물리에 관심이 있었어. 그럼 물리에 대해서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걸 했고 물리에 대해서 유도기 전력, 뭐 양자역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연구를 통해서 나는 뭘 공부했고 뭘 얻었고 뭘 고민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쓰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내 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교내 활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된 거 어머님들이 쓰시는 경우 있어요. 어머님들이 자소를. 그래서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어머님들 쓰시면 어쨌든 그건 상관없는데 그런데 어머님들 쓰시게 되면 우리 아들이 잘했으니까 우리 아들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상 받았다. 우수상 받았다.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열을 하는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제외를 해야 된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들은 제외를 해야 되고 과정 중심입니다. 왜 이 동아리를 했어? 그 다음에 그러면 동아리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었어?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문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이번 문항이나 이런 것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